예, 그러면 오늘 독서 아카데미 6회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세 번의 강의를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회 때 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신의 부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플라톤의 신화 비판과 활용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 비극 작품에 관련된 건데요. 오이디푸스 왕의 신화적 배경과 자유의지 문제. 예, 좀 자유의지라고 좀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오이디푸스 행위가 그러니까 뭐죠? 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의도치 않은 행위여서 이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물어야 되는 그런 죄인가? 예.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뭐 이게 오이디푸스를 두고서 아버지를 살해한 나쁜 자식이다. 또 어머니와 간통한 그런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그 작품에서 굉장히 오이디푸스 왕을 소포클레스의 이 작품을 굉장히 비극 작품에 아주 그 자기 자신이 그 시학에서 평하는 그런 그 평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사례로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비극의 주인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이 과연 비극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알맞는지 논의를 합니다. 이따가 조금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리스 신화 비극 철학은 굉장히 다 맞물려 있어요. 그리스의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 신화는 일종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 이전에 인생관과 세계관을 이야기를 했던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 신화고요. 또 그리스 비극은 또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작품을 썼기 때문에 또 그리스 신화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비극 철학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논의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세계에 대한 탐구, 자연에 대한 탐구보다는 또 인간 삶에 관한 탐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야 그게 행복한 삶이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그 신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비극 작품화하고 또 철학자들이 또 추상적인 이론을 통해서 또 논의를 합니다. 예, 오늘 이제 강의 순서는 오이디푸스 신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전반적으로 오이디푸스 신화가 일단 이제 소포클레스라든지 다른 작가들이 이 신화를 다뤘을 때는 우리 현대 작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소재가 있으면 특정의 부분만 이제 그 부각시켜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다룹니다. 예, 그래서 오이디푸스 신화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작품.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은 남아있는 소포클레스의 작품 7개 중에서도 가장 널리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작품은 안티고네하고 또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이 작품과 더불어서 3부작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시간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번역자도 그렇고요. 또 소포클레스 작품을 논하는 분들도 이렇게 세 작품을 또 이어서 다룹니다. 예, 소포클레스의 그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의를 또 시학을 통해서 한번 보겠고요. 특히 이제 비극의 정의 또 비극의 정의에 맞는 그런 작품인지 또 아리스토텔레스 원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의 또 오이디푸스는 어떤 주인공으로 되는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비극의 논의 핵심이죠.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하마라티아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수라는 게 비극적인 실수가 하마르티아가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인 것인지 우리가 이제 죄를 어, 짓거나 또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그게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를 계획을 하고서 그 행위를 특히 나쁜 짓이죠.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좋은 일은 착한 일은 또 보상의 대상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 또 핵심적인 또 그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또 이제 인간의 운명이죠. 신이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지배하고 좌지우지하고 그런 그 신화의 내용이죠. 우리도 이제 보통 그러죠. 운명이다,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신이 지배하는 또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운명을 정하는 그런 어, 그 상황에서 과연 인간이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는 한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오늘 늦게나마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관련된 그 강의 자료를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뭐 논문 형식이나 글로 이렇게 다듬은 게 아니라 일단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또 대학에서 강의한 그런 자료도 들어 있고요. 또 제가 보충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시학 책, 또 소포클레스 비극 이런 작품을 또 직접 읽어보실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 이제 오이디푸스 신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이디푸스는 이제 굉장히 테바이가 이제 그쪽 활동 영역이죠. 그래서 테바이 전설권의 이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바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화적인 또 전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시로 작품화하는데요. 여러 이제 군이 있습니다. 작품군이. 예, 거기에서 이제 아주 그 중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카드모스가인데요. 카드모스가 이제 저쪽 그 페니키아 에서 여기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우스가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하는 바람에 이제 형제들이 찾아 나섰죠. 근데 이제 카드모스가 찾아 나서다가 헤매면서 누이를 못 찾고 결국 이제 테바에서 이렇게 그 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에우로페하고 카드모스하고는 이제 형제지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또 우리 뭐죠? 바코스의 여신도들, 디오니소스 추종자들을 이제 어, 이야기하는 그 비극 작품이 있죠. 에우리피데스의. 예,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또 바로 펜테우스고요. 제가 밑줄을 카드모스 가케보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디오니소스가 이 펜테우스에게 또 응징을 하는 그런 이제 비극 작품인데요. 세멜레의 아들로 나왔습니다. 자, 제우스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제 바로 디오니소스 신이고요. 예, 오이디푸스는 이제 몇 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오카스테와 라이오스 이 두 부모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또 어머니와 또 이렇게 알려진 내용대로 또 결혼을 하게 돼서 의도치 않게 또 네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이제 에테오클레스, 폴리네이케스, 안티고네, 이스메네 이렇게 됩니다. 예, 그 중간에 펜테우스와 오이디푸스 중간에 케노이케오스가 아니라 메노이케오스입니다. 이게 오자인데 제가 그대로 뭐 이제 책에서 제가 스캔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오탈자가 보였습니다. 예, 그 내용 이제 오이디푸스 신화를
그 굉장히 그두 페이지 쪽에 걸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이제 3쪽에 보시면 그 독일어 사전입니다. 렉시콘 대 안티켄 게슈탈텐. 거기에 이제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그 알파벳 순서로 그 오이디푸스 그 항목을 거의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독일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이렇게 정리정돈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 전에 또는 태어날 때 이미 라이오스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후손을 불행에 빠뜨릴 거라는 신탁의 경고를 받았다. 곧바로 이오카스테가 아들을 낳자 그는 아이의 발을 뚫어 키타이론산, 이게 이제 보이오티아와 아티키 경계에 있는 산인데요. 1400m 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키타이론 산에 내버렸다. 한 목동이 아이를 발견하여 폴리보스에게 데려갔다. 그는 코린토스 왕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와 그의 아내 메로페, 다른 또 작가에서는 또 페리보이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두 사람은 그를 친자식처럼 받아들이고 그를 부은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고 불렀다. 예, 푸스가 이제 영어의 fit로 또 어원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폴리보스와 메로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조롱을 받았다. 술꾼이 이제 지나가다 너는 네 부모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죠. 친자식이 아니다. 양부모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어도 아니야 내 자식이야 뭐 이렇게 해도 오이디푸스는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 델포이 가서 신탁을 구했다. 델포이는 이제 아폴론 신전이 있고 또 그 가장 유명한 그 신탁소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리라는 신탁을 받았다. 신탁은 이제 신의 메시지예요. 좀 한자가 어렵죠. 우리 뭐 또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뭐 신탁 통치하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한자가 좀 다릅니다. 예. 아무튼 신의 메시지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이죠, 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그 의미를 이제 예언하고 또 해석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자신이 폴리보스와 메로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그는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신탁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다. 테바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는 좁은 길에서 자신이 모르는 라이오스와 누가 먼저 갈지를 두고 다퉜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뭐 차선 두고 이렇게 다툼을 벌이는 것하고 비슷하겠죠.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와 그의 시종을 죽였다. 시종 중 한 명만 살아남아 왕이 도적들에게 살해됐다는 소식을 테바이에 전했다. 테바이 근처에서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를 만났다. 이 날개 달린 괴물은 여자 머리와 사자의 몸을 하고 있었다. 예, 그리스에서는 스핑크스가 여성이에요. 원래는 이제 남성의 그 형상이죠. 저 이집트에서는. 이 괴물은 만나는 사람마다 수수께끼를 풀게 하여 테바인들을 계속해서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아무도 성공을 못했는데요. 오이디푸스 전까지는 모두 잡아먹혔다.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았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존재로 발이 많을수록 약한 것은. 정답은 이제 오이디푸스가 맞췄죠. 아기일 때는 4발, 다 자라면 2발, 노인일 때는 지팡이를 짚는 사람이었다. 다른 수수께끼로 전하는 것은 늘 서로 낳는 두 자매는 누구인가? 답은 여성의 형상을 인격화한 낮과 밤이었다. 오이디푸스가 사람이라는 정답을 제시하자 스핑크스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또 다른 더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오이디푸스가 그 괴물을 죽였다. 일단 그 길거리 삼거리에서 갈림길에서 그 아버지 일행을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다 죽였다는 것은 굉장히 또 그 힘이 센 그런 상태라고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어 일단 이제 그 테바이를 괴롭히는 그 괴물을 죽였으니까 이제 영웅 대접을 받았겠죠. 영웅이 되어 테바이로 갔다.
그는 크레온으로부터 그의 누이인 라이오스의 미망인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받았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 예,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오이디푸스가 테바에서 겪은 운명을 더 전한다. 몇 해가 지난 그 뒤 그 사이에 이제 네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네 자식이 테바에 심한 전염병이 돌았다. 이오카스테 오빠인 크레온이 델포이로 가서 전염병의 원인을 묻는 신탁을 구했다. 그는 라이오스의 살해자가 테바에 머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눈먼 예언자에게 그 범인이 누구인지 테이레시아스인데요.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기 겁하다가 마지못해 말하게 되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범인이고 부모와 부정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자 이게 이제 음모를 꾸민다는 생각을 했겠죠. 테이레시아스와 크레온을 공모자로 몰았다. 이오카스테는 테이레시아스가 무능력한 예언자라며 남편의 판단을 거들었다. 라이오스가 아들 손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지만 그가 도적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이디푸스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하지만 코린토스 의사자가 폴리보스의 자연사를 전하자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하면 이런 게 이제 좀 새벽에 공용 화장실에서의 흡연으로 흡연과 층간소음 주민들께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공용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잠깐 안내 쉬었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공용 화장실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공용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이렇게 오후 때만 되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나옵니다 오늘. 예, 코린토스에서 이제 전령이 와서 아버지인 폴리보스가 이제 노리용으로 죽었다 이렇게 전하자 그의 아들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던 그는 이제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 사자는 오이디푸스가 폴리보스의 양자일 뿐이라는 말을 했다. 당시 아이를 버렸던 목동이 오이디푸스가 테바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친부를 살해했고 어머니와 근친상간 관계에서 여태 살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스 아나그노리시스죠. 이게 이제 반전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살해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 곁에 내 부인으로 아내로 있는 이 존재가 또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끔찍한 이제 결말이죠. 또 오이디푸스가 이제 그 부친을 살해하고 이런 그 모론 무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이디푸스의 하마르티아가 되겠습니다. 이오카스테는 자결했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추방되었다. 소포클레스의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 따르면 오이디푸스는 테바이를 마지못해 떠났다. 그의 아들들이 그와 안티고네를 추방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 근처 콜로노스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그곳에서 이스메네는 그곳에 있던 오이디푸스에게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테바의 왕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오이디푸스가 테바이에 죽을 때까지 머무는 동안에는 테바이가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신탁에 크레온은 그를 강제로 데려오려고 했다. 하지만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는 그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폴리네이케스가 에테오클레스에 맞서 그의 아버지의 도움을 요구하러 오자 오이디푸스는 그를 내보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자식들을 싫어했죠. 형제간에 이렇게 다툼을 벌이니까 그 꼴을 이제 못 보는 거죠. 아들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을 운명이라는 저주를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눈먼 오이디푸스는 테세우스를 자신이 죽을 것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이 아티케, 아테네 전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수도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테네를 포함한 자신의 무덤이 아티케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후 오이디푸스는 신들의 세계에 수용되었다. 신격화되었다는 거겠죠. 다른 전승에 따른다면 에우리피데스의 포에니케 여인들의 작품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오이디푸스는 테바에 머물렀다. 그리고 자신의 저주로 험한 죽음을 당한 두 아들을 애도했다. 곧바로 그는 당시 통치자였던 크레온에 의해서 테바에서 추방이 됐다. 예,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조금 뒤에 이제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에도 나오는데요. 또 아이스킬로스 등등. 예, 일단 이제 신의 메시지, 신의 뜻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고, 또 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이 인물이 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추락의 길로 들어서는, 예, 세네카도 이제 오이디푸스를 또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그런 인물로 강조를 했고요. 예,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 11권에 이제 그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오이디세우스가 저기 파이아케스인가요? 그 제가 예, 파이아케스의 그 왕, 그 민족의 왕 알키노스 왕에게 그 자기가 이제 접대를 받으면서 이전에 겪었던 모험담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이 저승에 가서 그 테이레시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이제 자기가 만난 그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 만난 인물이 이제 그 뭐죠, 지붕에서 혼자 남아 있다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지붕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그래서 이 전우에게 또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엘페노르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또 훌륭한 자들의 아내, 딸, 이제 여성이 있어야지 여성을 통해서 또 이제 영웅도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아이아스 등 여러 또 전우들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죠. 그 신의 벌 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티티오스, 탄탈로스, 시지포스 등 하데스에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그게 이제 다 그 겁탈을 하거나 또 뭐 그 여러 가지 그 죄를 저질러서 이제 신에 대해서 벌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그세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헤라클레스를 또 만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저승에서 만나면서 하데스에서 하계에서 그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에피카스테, 여기 이제 이오카스테인데 이 호메로스는 에피카스테로 불립니다. 오이디푸스도 오이디포데스로 이렇게 이름이 좀 다릅니다. 예, 대략의 이제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또한 오이디포데스의 어머니인 아리따운 에피카스테도 보았어. 그녀는 자기 아들과 결혼함으로써 영문도 모르고, 이게 이제 그 무지의 상태라는 거죠. 자기가 한 행위를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 예. 그래서 엄청난 짓을,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청난 짓을 저질렀고, 오이디포데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했어. 이 죽인단 말이 이제 제가 좀 어문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전쟁의 상황에서 적을 때려 눕히고 적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 탈취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죽이고 적이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를.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고서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어머니를 이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 있어서 제가 그 언어를 이렇게 그 영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엑세나릭사스예요. 신들께서는 당장 이 일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하여 카드모스의 후예들, 테바인들이죠. 그들의 통치자인 오이디포데스는 사랑스러운 테바이에서 신들의 잔혹한 괴,
의지, 뜻, 결정. 신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고통받는 것이요. 한편 에피카스테는 강력한 문지기인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어. 그녀는 슬픔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자신을 위해서는 높은 대들보에 골을 맨 밧줄을 높다랗게 매달았고 아들에게는 복수의 여신들만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많은 고통을 많이도 남겨놓았죠. 복수의 여신들은 에린위에스라고 그러죠. 세 명으로 주로 이제 많이 그려지는데요. 주로 이제 그 친족 살해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응징을 하는 그런 여신들입니다. 굉장히 그 뱀의 형상, 뭐 여러 가지 끔찍한 그런 우리 뭐 공포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끔찍한 그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오이디푸스 신화의 내용이고 또 호메로스가 또 그 오디세이아에서 또 그 내용을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예,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를 보겠는데요.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실제로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좀 연도가 좀 불확실합니다. 아무튼 425년 이거나 그 전에 그래서 소포클레스가 40대 쓴 아니죠? 죄송합니다. 70 말년에 70 그 원숙기 아니면 아무튼 70 가까이 에서 이제 쓴 그런 후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바로 밑에 7편, 100여 편, 100편이 넘는 작품 중에 7편이 지금 현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포클레스의 비극 전집, 여기에 다 천명선님께서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이 순서로 이게 이제 그 연대 그 작품이 상연된 그런 연대인데요. 이 번역하신 분은 또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니까 그에 맞춰서 읽게끔. 예, 소포클레스는 굉장히 살라미스 해전에 젊어서 이렇게 참전도 하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는 이제 아이스킬로스 선배 비극 작가를 꺾고 굉장히 우승을 제일 많이 한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한 번도 3위를 한 적이 없는 그리고 아주 대중적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도 이야기하죠. 배우의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또 합창대, 합창 가문단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수를 또 15명으로 또 무대 배경, 그림을 또 사용을 하고 일단 이제 연극의 시초에서는 그게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죠. 거듭 어떻게 해야지 이제 또 그걸 완성도를 높일 것인지 연구를 했죠. 그 점에서 또 소포클레스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를 2명에서 3명을 늘린 거는 이제 굉장히 재밌죠. 대사를 하려면 일단은 2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배우 수가 한정이 되는데 한 명이 나가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3명이 있다가 한 명은 나가고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그 캐릭터 역할을 하러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한 명은 나가서 다시 다른 역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기 쉬운 그런 그 수가 이제 3명이죠. 그래서 3명으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소포클레스의 작품에 이제 유명한 작품으로 안티고네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오라비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제 둘 다 죽자 폴리네이케스 오라비 중에 한 명을 또 매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병광배 선생님 강의에서도 그 언급이 자세하게 되어 논의를 하셨죠. 아무튼 굉장히 그 도덕적인 그런 권리를 주장하며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 국왕의 포고령에 맞서서 그런 인물이 안티고네입니다.
예, 오이디푸스 왕, 예, 굉장히 좀 뭐 출애굽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 오이디푸스 왕의 그 저술 시기는 429년에서 425년 또는 천명 선생님은 좀 더 일찍 잡으시는데요. 그러니까 60대 쓴 걸로. 예, 오이디푸스 왕의 그 작품의 구조를 보면 고대 그 그리스 비극은 굉장히 그 대사분과 노래와 대사, 노래 대사 이렇게 그 교차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후대 작가 뭐 특히 뭐 보에티우스 이런 사람들이 그뭐 철학의 유한 쓸 때 그 산문, 운문, 시, 대화, 시, 대화 이렇게 쓴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만요. 하여튼 대사 부분과 노래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가가 있고 그다음에 사파는 이제 주로 오이디푸스와 대화하는 사람이죠. 특히 이제 뭐 메데이아도 특히 그렇고요. 두 사람이 이제 썰전이죠. 말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이디푸스와 테이레시아스 예언자. 그다음 두 번째는 오이디푸스와 크레온 또 이오카스테.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코린토스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다음 테바의 목자가 또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또 이오카스테의 그 자성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노래, 그 코러스에 노래가 있는데요. 등장가부터 정립과 또 마지막에 이제 대장가, 엑소도스. 이런 데 이제 보면 굉장히 여기 이제 그 인간의 행복, 인간의 운명, 또 뭐 제우스가 어떤지, 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그림자가 또 같다 등등 여러 가지 그 인생에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게 또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그 코러스의 노래로 이해가 됩니다. 예, 앞부분에 이제 보면은요, 그 테바의 궁전 앞에서 이제 사제들이 서 있고 탄원자들이 있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와서 이제 무슨 일인고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제우스의 사제의 탄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지의 열매를 맺는 꽃받침에도 옥장에서 풀을 뜯는 소떼에게도 여인들의 불모의 산고에도 죽음이 만연해 있나이다. 게다가 불을 가져다 주는 신인 아레스가 가장 사악한 역병이 덮쳐 도시를 뒤쫓고 있으니 카드모스의 집은 빈집이 되어가고 어두운 하데스는 눈물과 신음이 늘어나게 되었나이다. 나와 여기 이 아이들이 그대의 재단가에 앉아 있는 것은 그대를 신과 같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인생의 재반사에서나 신들과 접촉하는 일에서나 그대를 인간 중에 으뜸가는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옵니다. 그대는 카드모스의 도성에 오셔서 우리가 가혹한 여가수에게 바치던 스핑크스죠. 피해 공물을 면제해 주셨나이다. 예, 스핑크스로부터 해방시켰죠. 그 덕에 이제 영웅이 이제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해방시킨 그런 공로로 또 그 테바의 왕이 됩니다. 예, 이 스핑크스는 또 왜 그 테바의 근처에 에서 그런 못된 짓을 했는지 이게 이제 앞에 그 보면은 그 계보에 나오죠. 아버지 그 라이오스가 자기를 그 환대해 준 그 집의 자식 아들을 성폭행을 했다는 그런 벌로 이렇게 헤라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문의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라이오스가 그런 그러니까 성폭행을 저지른 게 이제 오이디푸스 때에서 자기 어머니와 또 이렇게 근친 상간으로 이어진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폴론의 이제 신탁을 보면은요, 그 오디세우스가 우리를 이 역병에서 구해줄 보호자와 구원자는 오직 그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뿐이요 왕이요 그대도 사자들에게 들었겠지만 아폴론께서는 우리의 대답 물음에 이런 답을 보내왔어. 우리가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들을 알아내어 사형에 처하거나 나라에서 추방하기 전에는 이 역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거라고. 이게 제가 저도 예전에 저기 해서 그게 오이디푸스가 한 대사인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304행에 제가 약자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예, 포이보스는 이제 아폴론을 가리키는 그 별명이고요. 예, 테이레시아스 예언자의 그와 또 그 오이디푸스의 그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곳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잘 알면서 내가 왜 잊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자꾸 그 테이레시아스는 그 예언자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죠. 그래서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은데 그걸 이제 다그치는 그런 상황에서 다그침을 받고, 그러니까 어, 오디 오이디푸스가 이게 이제 닥달을 하니까 이게 이제 대답을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대가 찾고 있는 범인이란 말이요. 그런 모함을 2번씩이나 하다니 그대는 반드시 후회하리라. 더 화나도록 말씀드릴까요? 실컷 하시오. 그래봤자 다 허튼 소리니까. 그대는 부지 중에 가까운 핏줄과 가장 수치스럽게 동거하면서 또 어떤 불행에 빠졌는지 보지 못한 말이요. 예. 여기에 이제 그 411행에서 428행은 또 테이레시아스의 대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자는 이제 보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이디푸스가 그 눈만 먼 줄 알았더니 예언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그 예언의 능력까지 이제 의문시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눈먼 것까지 그대가 조롱하니 말이지만 그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어. 그대가 어떤 불행에 빠졌는지, 어디서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말이오. 그대가 누구 자손인지 알고나 있나요? 그대는 모르겠지만 그대는 지하와 지상에 있는 그대의 혈족에게는 원수회다. 그러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저주라는 이중의 채찍이 언젠가 그대를 무서운 발걸음으로 뒤쫓으며 이 나라 밖으로 몰아낼 것이요. 지금은 제대로 보는 그 눈도 그때는 어둠만 보게 될 것이요. 스스로 오이디푸스가 자기 2눈을 찔 것까지 다 예언을 합니다. 그토록 순조로운 항해 끝에 저 집안에서 그대를 숙명의 항구로 인도해준 축혼가의 의미를 그대가 깨닫는 날에는 어느 항구에 그대의 비명소리가 미치지 않을 것이며 키타이론 산의 어느 구석에 그대의 비명소리가 메아리 치지 않을 것인가. 그대는 또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동등하게 해줄 또 다른 무리의 불행도 보지 못하고 있소이다. 그러니 크레온과 내 말을 실컷 조롱하시구려. 필멸의 인간들 가운데 앞으로 그대보다 더 비참하게 파멸될 자는 그 누구도 없을 테니 말이요. 네, 파멸입니다. 오타자. 예, 그 다음에 이제 크레온과 이야기하면서 권력이 좀 탐나서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 예언자와 그런데 크레온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권력이 싫다.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음모를 꾸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그대에게서 두려움 없이 무엇이든 얻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통치자라면 싫은 일도 많이 해야겠죠. 하거늘 어찌 고통 없는 통치와 권력보다 왕권을 쥐는 것이 내게 더 달콤할 수 있겠어요. 권력을 쥐지 않아도 이렇게 편하게 산다는 거죠. 어, 왕족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익이 되는 명예 대신 다른 명예를 바랄 만큼 나는 마음이 눈멀지 않았어요. 지금은 모두들 나를 축하하고 내게 인사하며 그대에게 청탁이 있는 이들이 나를 불러내지요. 그들에게는 모든 성공이 내 호의에 달려 있으니까요. 하거늘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가지겠어요. 왕권을 이렇게 넘보겠어요. 이런 거죠. 예, 이오카스테는 이제 신탁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700 이제 중간 부분에서죠. 신탁을 필면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인간사를 예언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해 내가 간단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전에 라이오스에게 신탁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아폴론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사제로부터 말이에요. 예, 일단 고대 그리스 델포이에서 신탁을 내릴 때 이제 대리인이 있죠. 그러니까 아폴론이 직접 신탁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신탁을 받아서 피티아라고 하는 여사제가 이제 그 신탁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운명이 그를 따라잡아 그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손에 그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라이오스는 소문대로라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새 길이 만나는 곳에서 어느 날 다른 나라의 도둑들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돼서 라이오스가 두 발을 함께 묶은 뒤 하인을 시켜 인적 없는 산에다 내다 버렸어요. 여기 이제 계속 오이디푸스가 추리하면서 이제 범인을 찾아 나가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 불안하죠. 그 테이르시아스 예언자가 말한 그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오 제우스시여, 그대는 내게 어떤 운명을 정해 놓으셨나요? 이오카스테, 오이디푸스님, 어째서 그 일이 당신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아직은 묻지 마시오. 말해보시오. 라이오스가 어떻게 생겼으며 나이는 얼마쯤 되었는지. 키는 큰 편이었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으며 생김새는 당신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핏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 건 당연한 거죠. 아, 가련한 내 신세.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방금 나 자신에게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보자니 보고 있자니 떨려요, 왕이시여. 그 예언자가 이게 이제 원래 그 원문 여기 번역하신 분이 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좀 의미가 보는 사람 같아요. 원래는 이제 장님이지 않았나 몹시 두려워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지 않았나 몹시 두려워. 그러니까 장님인데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눈을 뜨고 있는 자신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데 예언자는 당연히 두 눈이 먼 상태에서도 진실을 파악을 하는 그런 희한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당신은 내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요. 오이디푸스가 이제 그 예전에 자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서 이쪽에 오게 됐는지.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몰래 그 이제 코린토스에서 양아버지 몰래 양부모 몰래 델포에 가서 그러자 아폴론께서는 내가 찾아간 용건에는 대답조차 않고 나를 내보내시며 대신 슬픔과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찬 다른 일들을 알려주셨소. 말하자면 나는 내 어머니와 살을 섞을 운명이고 사람들에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자식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게 되리라는 것이었어. 이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그 양아버지 가 다스리는 곳이죠.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고 별들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그것의 위치를 재면서 내 사악한 신탁이 예언한 치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것으로 줄곧 떠돌아 다녔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코린토스로.
예, 여기에 이제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해서 자기 친부인 라이오스를 죽이게 됐는지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하마르트야 해석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걸어 다니다가 새 길이 만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전령과 망아지들이 끄는 마차와 마주쳤는데 마차에는 당신이 말한 것과 같은 남자가 타고 있었어. 생김새가 비슷한. 그러자 그 길라잡이와 노인이 나를 억지로 길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어. 먼저 이제 그 공격을 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나를 옆으로 밀어낸 마부를 화가 나서 때렸어.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감정에서 이제 발단이 된 거죠. 그러자 이것을 본 노인이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마차에서 끝에 침이 둘 박힌 모리 막대기로 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 예, 거제도 무슨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곳에 박물관 가니까 그 6.25 때 그 포로들을 이렇게 그 뭐죠? 그 통제하기 위해서 그 방망이가 그 사용한 방망이가 있는데 예, 거기에 그 뭐죠? 그 철조망 같은 그런 그, 그 비슷하게 그 철조망 같은 걸로 이렇게 방망이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한번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바늘처럼 이렇게 못이 이렇게 박힌 그런 막대기로 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 굉장히 빨랐어요. 기민했어요. 하지만 노예인은 똑같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이 손이 잽싸게 휘두르는 지팡이에 얻어맞고는 마차에서 굴러떨어져 뒤로 벌렁 나자빠졌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 예, 좀 굉장히 끔찍하죠. 사실 뭐 제압하고 때리는데 지나지 않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일행들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잔인한 건데 이게 이제 도덕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성이 정말 어떤 건지 물론 이제 테바에 가서는 굉장히 또 지혜로운 통치자로서 대접받고 그렇습니다만요. 예, 이제 범행의 수와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당신 말에 따르면 그 목자는 라이오스가 도둑들의 손에 살해되었다고 보고했어. 복수죠. 여러 명. 만일 그자가 여전히 같은 숫자를 말한다면 살해자는 내가 아니요. 한 사람은 여러 사람과 같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인 거는 나 혼자 죽였다는 거죠. 단독으로. 하지만 그자가 외톨이 길손이 그랬다고 말한다면 그때는 분명 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오카스테가 또 뭐 아이를 죽여서 버렸다. 이제 좀 이제 뭔가 그, 그 예상을 하죠. 자기 아들이 자기 지금 남편이 되어 있다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생각을 이제 점점 하면서 뭔가 이제 그걸 떨쳐버리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코린토스에서 온 사자는 폴리보스가 세상을 떠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이디푸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이디푸스의 휘브리스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인 주제에 감히 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예언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래서야 피토의 예언자의 화로나 머리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을 거들떠볼 까닭이 있겠어 여보. 새들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일 운명이라 더니. 이게 이제 뭐 새들의 뭐 지저귀는 소리라든지 또 뭐 새들이 날아가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점을 치는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고인이 되셔 이미 땅속에 누워 계시고 나는 이곳에 있어 창에 손을 댄 적도 없으니 말이요. 혹시 그분께서 내가 그리워 세상을 떠나셨다면 또 몰라도
그렇다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신탁들은 지금 폴리보스께서 함께 갖고 가 하데스에 누워 계시니 일고의 가치도 없소이다. 이 요카스 때는 이제 그 어머니와의 동침을 꿈에서 다들 사내들이 한 번쯤은 꿈을 꾼다 그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많은 남자들이 그 신탁에서처럼 꿈속에서도 어머니와 동침했으니까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라야 인생을 편하게 살죠. 예, 그 뒤에 이제 코린토 사자가 오이디푸스의 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그대의 구원자였사옵니다. 그대가 품에 안았을 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대의 두 발이 증언해 줄 것이옵니다. 아 어쩌자고 그대는 해묵은 나의 고통을 들먹이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오카스테가 오이디푸스의 발을 한 번쯤 봤을 텐데 오이디푸스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 번도 품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다. 뭐 아리스토텔레식으로 말하면 이제 불합리한 알로곤 그런 부분으로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는 요람에서부터 끔찍한 오욕을 타고났구나. 그래서 그대는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옵니다. 자, 이오카스테가 이제 더 이상 그 진실을 알려고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느낌을 이제 그 어떤 상황이란 거를 이미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제발 내 말을 들으세요. 부탁이에요. 더는 따지지 마세요. 진실을 분명히 밝히지 말라는 당신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요. 나는 좋은 뜻에서 당신에게 최선의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요. 당신의 최선의 조언이 아까부터 나를 괴롭히고 있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여성 목소리로 좀 안 해서 좀 여러분들은 좀 뭐 누가 누구의 대사인지 뭐 이게 이제 I라고 써진 분은 이오카스테, O라고 써진 부분은 이제 오이디푸스입니다. 예,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이오카스테 역할도 남성이 했어요. 그 여성의 이오카스테 캐릭터에 맞는 가면을 쓰고 그래서 여성 목소리 흉내를 좀 냈겠죠. 예. 오, 불온하신 분, 당신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지 않기를. 누군가 가서 그 아이를 버렸던 목자를 이리 데려오고 이 여인은 자신의 부유한 가문을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오. 자기는 이제 버려진 그 자식이니까. 아, 가여운 분,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요. 다른 말은 차후에도 듣지 못할 것이요. 자신의 이제 자살을 암시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진실이 그 마지막 키타이론산에 버려졌던 그 목동들끼리 또 만나고 또 그 오이디푸스가 죽인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또 살아남은 한 명이 또 그 이쪽 테바이 쪽에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그 퍼즐이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결국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오 햇빛이여,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기를. 나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나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하여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네, 저 표현이 멋져서 또 그리스어로 좀 붙여놨습니다. 예, 그 사자가 또 이제 그 집안에 있던 사자가 이제 오이디푸스 어머니가 자살하고 오이디푸스가 이제 두 눈을 찔렸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이디푸스 대사입니다. 이제 사자인가요? 예. 이제 너희들은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았으면서도 내가 알고자 했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어둠 속에서 지내도록 하라. 이런 노래를 부르시며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기 눈을 찌르셨어요. 친구들이여, 아폴론 바로 그분이시오.
이게 이제 그 오레스테스도 그렇죠. 자기가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음, 그 계속해서 부추긴 사주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 아폴론이었어요. 여기도 이제 내게 이 쓰라리고 쓰라린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지만 내 이 두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가련한 내가 손수 찔렀소이다. 우리가 손수변 한자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 고대 그리스에서 아우토헤일 그래서 손이에요, 손. 이게 손수란 말이 직접 보통 이제 직접이라는 뜻인데 어원적으로 이게 손하고도 관련이 된 모양이에요. 나 손으로, 나의 손으로. 보아도 즐거운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진데 무엇 때문에 보아야 한단 말이요. 예, 일단 어떻게 보면은 그 죄로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그것에 대한 그 죄값을 스스로 치렀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코러스의 그 노래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불행해지신 것이옵니다. 내 차라리 그대를 몰랐더라면. 예, 이게 이제 통찰력이 누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언어 저기 그 개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그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죠. 사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예, 예, 일단 그 하데스에 가서 부모를 만날 그런 음, 그 낯이 없다는 그래서 이제 두 눈을 부모를 보지 않게 해서 두 눈을 찔렀고 듣지도 못하게 목소리도 귀머거리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추방해 달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또 그 아버지로서의 자상함이 또 그 죽은 자에 대한 그 또 장례를 부탁을 하면서 또 오이디푸스가 그런 점을 또 굉장히 이제 도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크레온, 자네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네. 저 궁전에 누워있는 여인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매장해 주게. 그녀는 자네 친족이니 자네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온당하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버지 이 도성이 결코 나를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게. 대신 산에서 살게 해주게. 내 산이라 불리는 저기저 키타이론에서 말일세. 자기가 버려졌던 그런 곳이죠. 그곳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적에 내 무덤으로 정하신 곳이니 나를 죽이려 하셨던 그분들의 뜻에 따라 나는 거기서 죽고 싶네. 그리고 이제 두 딸을, 이게 이제 아버지도 없고, 부모 없는 이 딸들을 누가 또 데려갈 것이며, 아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잘 두 딸을 돌봐달라고 크레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또 코러스가, 예, 코러스는 이제 항상 이런 그 전체의 그 극의 어떤 그 교훈 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노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합니다. 내 조국 테바의 주민들이여 보시오. 저분이 유명한 수수께끼를 풀고는 더없이 권세가 컸던 오이디푸스요. 어느 시민이 그의 행운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던가. 예, 비극의 중이 행운을 거머쥐고 살다가 불운에 빠진 거예요. 그 불운에 빠지게 된 계기가 이제 바로 삼걸에서 아버지인 줄 모르고 중인. 그리고 또 그 진실을 찾으려고 했던 그 운명에 대한 통찰력이죠. 어쩌면 그 알매에 대한 욕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운의 길로 가게 된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예, 보시오. 그런 그가 얼마나 무서운 불운의 풍파에 휩쓸렸는지. 그러니 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를 지켜보며 기다리되 필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기리지 마시오. 그가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되어 삶의 종말에 이르기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솔론이 그 리디아의 왕, 그 크로이소스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헤로도토스 역사에 나온 부분인데요. 모든 걸 다 이렇게 누리는 그런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존재라고 자랑하는 그런 그 왕에 대해서 솔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옵니다. 보아하니 전하께서는 거부에다가 큰 부자에다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시옵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께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전하의 물음에 답할 수가 없어 봅니다. 많은 거부들이 불운했는가 하면 재산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운이 좋은 사람도 많사옵니다. 누군가 죽기 전까지는 그를 행복하다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하소서. 물론 한 사람이 그런 복을 다 타고날 수는 없사옵니다. 한 나라도 필요한 것을 다 갖추지 못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은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팔방미인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한 복을 가장 많이 타고나고 그것을 끝까지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야말로 제가 보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나 무슨 일이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신께서 행복의 그림자를 언뜻 보여주시다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예, 이게 이제 뭐 천배인 선생님의 그 연대 설정에 따른다면 이제 그 오이디푸스 왕이 소포클레스 작품이 10여 년 좀 앞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리스 작가들의 많이 나오는 그런 또 표현입니다. 실제로 또 그 앞에서 또 코로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소포클레스 자신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아, 그대들 인간 종족들이여 헤아리건대 그대들의 삶은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노라. 대체 누가 행복으로부터 잠시 보이다 사라져버리는 행복의 그림자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는가. 그러니 불행한 오이디푸스여, 내 그대의 운명을 거울 삼아 인간들 중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기리지 않으리라. 예, 여기까지 이제 좀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한 10여 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뒷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부분에 이제 그 안티고네와 또 다른 그 콜로노스 오이디푸스, 소포클레스 작품을 통해서 오이디푸스가 또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또 그를 아라이오스를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인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그 작품 내의 구절을 제가 또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이 시간 제한이 또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